다음 소식입니다. 한 60대 남성이요. 조력 존엄사를 하기 위해서 스위스로 떠나려다가 비행기 이륙 직전에 경찰이 이 비행기 이륙을 막으면서 죽음을 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날 오전에 이 60대 남성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출국을 하시려고 하는데 아마도 이게 안락사 목적의 출국인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하고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출국장에서 60대 남성을 만납니다. 네. 근데 60대 남성이 나 좀 나이 들면 더 여행 못 갈 것 같아서 그냥 여행이나 가려고 한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막아설 아무런 어떤 증거라든지 그 권리가 없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남성을 보내줬고 이후에 가족이 이 유서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아하. 그걸 보고 이거는 확실하게 안락사 목적으로 떠나는 거 맞구나라고 네. 해서 경찰이 이 비행기를 멈춘 거예요. 출발을 하려던 비행기를 멈춰서 한 15분가량 지연이 됐는데 네. 이 비슷한 연배의 경찰이 직접 1대1로 만나서 설득을 하고 출발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이 정확하게는 조력을 존엄사? 받아서 네. 존엄사를 선택을 하려고 한 것인데 지금 일단은 그래도 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그랬답니까? 어디가 아프셨나요? 저 가장은? 일단은 이 지금 폐 섬유증 진단을 받으신 아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건은 굉장히 초기여서 저렇게 자발적으로 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지만 이게 좀 악화되면 결국에는 내가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로 떠나서 그렇게 존엄사를 하겠다라는 사실 선택을 좀 한 것이죠. 다만 이제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리고 만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이걸 멈춰 세우지 못했다면 떠났으면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경찰이 빠르게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 사실은 이륙하려던 비행기를 멈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사고를 쳐서 멈추게 했다면 그거 엄청나게 처벌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행기를 멈췄다고 해도 사람을 목숨을 구하기 위한 거니까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조력 존엄사 또는 적극적인 안락사 뭐 용어가 다양한데 일부 국가에서는 저게 허용이 되는 국가가 있군요. 이번에 나가려고 했던 곳은 스위스였고요. 그렇죠. 스위스는 조력 존엄사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 환자가 본인이 직접 투약을 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의사로서는 직접적인 결정을 하진 않은 거고 본인 네. 스스로에게 결정권을 주는 거고요. 적극적 안락사 같은 경우는 의사가 직접 투약을 합니다. 네. 네덜란드를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대다수의 나라들은 이제 소극적 안락사라고 해서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죠. 아하. 산소호흡기 뭔가 위급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든 그 산소호흡기를 대서라도 생명을 연장해주는 그 치료를 거부하는 그런 것들을 소극적 안락사라고 하는데 나라마다 그 기준들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세 번째 강력반 사건 뭘까요? 이겁니다. 니마 가지 마요. 굉장히 좀 애절한 제목인데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락사 위의 출국 시도. 사건 굉장히 진지한 사건이에요. 결국 그제 오전 9시 30분경 이런 신고가 왔어요. 아버지가 안락사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 이거 반장님 어떤 사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저 어제 같은 일인데 인천공항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60대 남성이 프랑스 파리로 가려고 했는데 그 가족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안락사 목적으로 출국하니까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지를 하려고 했더니 이분이 뭐냐면 폐 섬유증이라 몸이 안 좋다. 내가 마지막 여행을 간다. 그러니 프랑스 파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니 대한민국은 자유국가. 여행 간다는데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못 막고 있었는데 그 뒤에 11시 반쯤에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유서가 발견됐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걸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자살을 다투면은 방조죄라든가 직무유기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득을 했는데 저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스위스에 가서 스위스는 외국인도 그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데 안락사가 가능하거든요. 외국인 되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내가 지병이 낫지 않는다. 극심한 고통이 있다. 아니면은 내 자발적으로 타인 강요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켜주는데 안락사도 내가 안락 약물을 주입하는 게 아니고 약물을 주면은 스스로 주입해서 사망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조력자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력자살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스위스에 가가지고 안락사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경찰관이 끈질기게 설득을 한 뒤에 결국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잔류했다고 합니다. 네, 누리꾼들 반응 한번 보시죠. 본인의 결정인데 왜 출국을 막느냐. 다른 승객들 피해 보상은 하나. 경찰은 보호 조치한 거다. 가족들 입장을 생각해 봐라. 경찰이 잘한 거죠. 경찰을 비판할 대목은 없어 보입니다. 생명은 소중하고 가족들의 의사도 중요하고 경찰로서는 의무를 다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게 본인이 스스로 자살하거나 극단적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는 못하지만은 알았을 경우에 더군다나 가족이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막아달라고 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긴급 발동을 해서 그러니까 조력 자살을 못하도록 우리가 예방하고 또 차단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이기 때문에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경찰관 저한테도 연락 오면은 뭘 보내준다? 피자 준다. 피자 한 판 보내준다. 김문배 간장님과 함께 강력한 사건 풀어봤습니다.